자, 첫 번째 일단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이해진 의장도 참여하고 최수연 대표도 있었고 송치영 두나무 회장, 두나무 쪽의 최고 경영진이나 네이버의 최고 경영진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새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 논의를 하고 그것을 또 공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었고 귀에 들렸던 이야기가 바로 이해진 의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M&A, 이번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M&A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절실함이 느껴지는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의 지분보다 이해진 의장의 네이버의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보다 사업이 우선이다. 네이버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이지 본인의 지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코멘트를 한 것이 시장에 가장 영향을 줬고 또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AI 생태계 그리고 웹3 생태계 이것을 합치는 융합하는 시장을 만들어서 글로벌, 우리나라의 내수의 한계에 항상 평가를 적게 받았었잖아요. 네이버가 국내용이다, 해외 쪽에 진출이 미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AI와 웹3 생태계로 이제는 세계로 나아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자를 하는 앞으로의 투자 계획도 밝혔고요. 이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지금 국내 최대 포털 AI 기업이죠.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금 사용자가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도 있겠죠. 그리고 연 80조 원의 결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좀 났는데 이건 두나무입니다. 두나무가 글로벌 3위 코인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 3위가 아니고요. 글로벌 전 세계에서 3위 코인 거래소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용자가 있고 여기에서 코인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결국에 네이버의 이런 현재 포털과 AI의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청사진, 네이버 파이낸셜의 금융, 그리고 두나무의 코인과 또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융합을 하면서 결국에는 AI와 웹3 그리고 코인 이것을 접목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고요. 자, 그러면 네이버와 파이낸셜과 두나무 이렇게 이제 한 몸이 됐습니다.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되는 거죠. 이러면 단순하게 합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산수를 해보자는 겁니다. 합치면 자산이 이제 40조 원대가 됩니다. 40조 원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러면 우리나라 재계순위 14위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바로 아래 39조 원대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CJ그룹입니다. CJ그룹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그걸 추월하는 수준으로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는, 몸집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영업이익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요. 이 손자 회사 두나무의 실적이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7년 한 내후년 정도부터는 영업이익이 4조 원대가 찍힐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해도 두나무의 1년 영업이익이 거의 2조 원대가 나오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 4조 원대로 이제 높아질 것이다. 올해 네이버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올 한 해 전체가 2조 원인데 거의 더블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단위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일단 첫 번째 이슈였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만약에 주식 교환을 하게 되면 지분율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오늘 또 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 이사회에 합류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신주를 전부 다 발행을 해서 두나무의 지분 100%를 갖게 되면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그 아래 두나무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지게 되고요. 어제 이사회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슈가 나왔는데 기업 가치 비율은 지금 1대3 정도가 됩니다. 두나무가 3입니다. 두나무가 더 큽니다.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그러면서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한 2.5 정도로 하는 겁니다. 두나무 주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파이낸셜 한 2.5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주식 교환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네이버가 가장 최대 주주인 상황이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는 이제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되고요. 김영년 부회장도 두나무의 부회장입니다. 경영진인데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의사결정권은 두나무 쪽으로 굉장히 쏠리게 되는데 어쨌든 두나무와 네이버는 협력을 하고 함께 발맞춰 나가기로 하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두나무 경영진이 의결권을 네이버에게 전부 다 위임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서 네이버가 그렇게 되면 46.5%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니까 지금처럼 어쨌든 지분율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도적인 경영을 하고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인데 독과점 우려에 대한 논란도 약간은 있고요. 그리고 금가 분리라고 해서 금융과 가상자산, 우리나라 이게 금가 분리의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네이버가 그러면 독점적으로 시장의 지위를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당국의 승인의 문턱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권신고서도 제출하고 대주주 승인도 받아야 되고 기업 결합 심사도 줄줄이 받아야 됩니다. 뭐 이사회 했다고 뭐 완전히 그냥 끝난 건 아니니까 앞으로의 추이도 단계별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저도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식 교환 비율을 봤을 때도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합당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가가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런 앞으로의 동행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자, 그럼 좋다 이겁니다. 둘이 합쳐서 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좋은 청사진은 그렸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주들이나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고 약간은 떨떠름했던 것이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합친 다음에 그럼 네이버 파이낸셜 나스닥 상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게 뭐 좋게도 해석되고 부담으로 해석도 되기는 하는데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중복 상장이나 쪼개기 같은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최소연 대표도 오늘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나 시장의 분위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나스닥 상장하는 계획이 없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말이 약간은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향후 만약에 상장을 고려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도 주주가치 제고라는 가치를 우선할 것이다. 뭐 인적 분할이라든지 기존의 주주들에 대한 보상안은 준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스닥 상장도 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단계별로 과정을 거치게 될지 과연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가 네이버가 이제 상장이 될지 나스닥에 상장이 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슈를 체크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이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